그날 밤 12살의 지은은 부모님의 분노에 쫓겨 집을 나섰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에 있을 자격 없어. 아버지의 고함이 귓가에 맴돌았고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다. 지은은 가방 하나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 후로 학교 운동장에서 몰래 잠을 청하며 버티기 시작했다. 지은은 서울의 평범한 중학교에 다니는 소녀였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지만 속으로는 오랜 혼란을 안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아이들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지만 그게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TV나 인터넷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나서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그 이해는 곧 재앙이 됐다. 어느 날 지은은 집에서 일기를 쓰다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다. 일기장에는 같은 반 여자아이에 대한 솔직한 감정이 적혀 있었다. 수연이를 보면 가슴이 뛴다. 왜 나만 이런 기분일까?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어머니는 충격의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불렀고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이런 더러운 생각을 어떻게 하냐? 당장 고쳐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울면서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집에서 나가. 내가 여기 있으면 가족이 망신당해. 결국 지은은 문 밖으로 밀려났다. 밤거리는 차갑고 무서웠다. 지은은 지갑에 든 돈으로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사 먹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운동장 구석에 숨어 잠을 청했지만 추위와 두려움으로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지은은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다. 이런 생활이 며칠째 계속됐다. 먹을 게 떨어지자 지은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라고 말하며. 그러던 어느 아침 지은은 운동장 벤치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고 몸이 떨렸다.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어깨를 흔들었다. 얘야, 너 여기서 뭐해? 학교 문 열리기 전인데 지은이 눈을 뜨자 교복 차림이 아닌 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경찰, 민지였다. 민지는 순찰 중 학교 근처를 지나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들어온 참이었다. 집에 안 가고 왜 여기서 자? 부모님은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민지는 지은을 데리고 근처 파출소로 갔다. 따뜻한 커피를 주며 이야기를 들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놨다. 부모님의 반응, 자신의 감정, 그리고 지금의 처지. 민지는 조용히 듣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일로 집에서 쫓겨난다고?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좁아.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지만 경찰이 되면서 그 감정을 억눌렀다. 일단 나랑 같이 가자.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 그날 민지는 지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임시로만이야. 부모님과 이야기해봐야 해. 지은은 민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다. 민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상담소를 추천했다. 하지만 지은의 부모님은 전화를 받아도 그 애는 우리 자식 아니야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민지는 화가 났지만 법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지은을 자주 보게 됐다. 학교 근처를 순찰하며 지은을 지켜봤고 가끔 저녁을 함께 먹었다. 지은은 민지를 전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이 관계는 곧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학교 선생님들이 수군거렸고 지은의 친구들도 이상하게 봤다. 그 여경찰이랑 왜 그렇게 친해? 이상하지 않아. 지은은 불안해졌지만 민지의 따뜻함이 필요했다. 한편 지은의 부모님은 여전히 완강했다.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며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울었고 아버지는 사회에서 버림받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가끔 집 근처를 맴돌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민지는 지은에게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강해져야 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민지 언니에 대한 감사함이 점점 깊어지는 그 이상의 감정.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경찰로서의 책임과 개인적인 끌림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리잖아. 내가 뭘 하는 거지? 밤마다 민지는 고민했다. 사회의 시선,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 젊었을 때 민지는 대학 선배를 좋아했지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고 왕따를 당했다. 그 후로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지은을 보면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다.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그게 전부야. 민지는 자신을 설득했다. 지은의 학교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친구들이 소문을 퍼뜨렸고 지은이가 레즈비언이래라는 말이 돌았다. 수업 중에 따돌림을 당하고 체육 시간에 혼자 남았다. 지은은 울면서 민지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어떡해? 민지는 바로 달려와 지은을 안아줬다. 괜찮아. 내가 있어.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도움 이상으로 깊어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애를 납치한 여경찰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지만 민지는 상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민지 경위, 이게 무슨 일이야? 미성년자를 집에 데려간 거 맞아? 상사의 물음에 민지는 솔직히 설명했다. 그냥 도와준 거예요. 아이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 애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쫓아낸 거지. 납치라니, 라고 우겼다. 민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봤고 민지가 여자애를 좋아하나 봐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지는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그냥 사람 도운 건데. 밤에 집에 돌아와 지은을 생각했다. 지은은 이제 민지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지은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지만 민지가 설득했다. 공부해야 해요. 내 미래를 위해. 지은은 노력했지만 따돌림은 심해졌다. 어느 날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지은을 둘러싸고 레즈비언. 더러워.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울면서 도망쳤고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했다. 이런 괴롭힘을 방치하면 안 돼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부모님 문제라고 둘러댔다. 민지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경찰이 되기 전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어머니의 내가 그러면 가족이 망해라는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이제 지은을 통해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내가 지은이를 도우면 나도 드러나게 될까? 민지는 불안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을 보면 포기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저녁에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지은의 나이가 13살이 됐다. 1년이 지났지만 부모님과의 화해는 없었다. 오히려 부모님은 지은을 완전히 포기한 듯 했다. 민지는 법적 보호자를 신청하려 했지만 절차가 복잡했다. 내가 내 보호자가 될게. 민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도움 이상이었다. 지은은 민지를 사랑하게 됐고 민지도 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나이 차이와 사회적 위치 때문에 억눌렀다. 어느 날 민지의 동료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민지야, 너 진짜 그 애랑 사귀는 거 아니야? 상부에서 조사 중이래. 민지는 부정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내 부모님과 다시 이야기해봐.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니, 나 버리는 거야.
눈물 흘리는 지은을 보며 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아니, 그냥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지은은 민지의 집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언니가 나 싫어하나 봐에 지은은 울면서 학교로 갔다. 민지는 새벽에 지은이 없다는 걸 깨닫고 황장했다. 지은아, 어디 갔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민지는 차를 몰고 학교로 달려갔다. 운동장에서 지은을 발견하고 안아줬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순간 두 사람의 감정이 폭발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시작이었다.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부모님은 미디어를 통해 경찰이 우리 딸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뉴스에 나오자 민지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어. 상사의 꾸지람에 민지는 반박했다. 아이를 도운 게 죄인가요?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민지의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너 미쳤어. 그런 애랑 엮여서.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나 때문에 언니가 민지는 지은을 달랬다. 괜찮아. 함께 이겨낼게. 두 사람은 더 깊이 연결됐다. 지은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주변의 적대감은 커졌다. 학교에서 퇴학 압력이 들어왔고 민지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랑 있으면 행복해.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나도 지은이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옳은가?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나이 차이, 사회적 지위, 그리고 법적 문제. 밤마다 고민하다 지쳤다. 지은도 비슷했다. 언니를 좋아하지만 이게 잘못된 건가?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정직 기간 동안 지은의 부모님은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 유괴죄로 고소하겠다. 그들의 주장은 과장됐지만 미디어는 이를 크게 보도했다. 여경찰과 미성년 소녀의 스캔들, 헤드라인이 신문에 실렸다. 민지는 집에 갇힌 채 TV를 보며 절망했다. 이게 현실인가? 지은은 민지의 곁을 지켰지만 불안했다. 언니, 나 때문에. 민지는 변호사를 구했다. 이건 도움일 뿐이에요. 사랑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지은과의 시간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지은은 이제 14살, 더 성숙해졌다. 언니, 나 이제 알아. 내 감정이 정상이라는 거. 이 상담을 통해 지은은 자신을 받아들였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학교 친구들은 지은을 피했고 교사들은 내 부모님이 걱정하신대라고 압박했다. 어느 날 민지의 옛 연인인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민지의 대학 동기이자 과거 민지가 좋아했던 여자였다. 민지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때문에 포기한 거 아니었어. 수진은 뉴스를 보고 찾아왔다. 민지는 놀랐다. 수진아, 오랜만이네. 수진은 지은을 보며 비아냥거렸다. 이 애 때문에 직장 잃을 판이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동요했다. 수진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지은은 수진을 보며 질투를 느꼈다. 언니, 저 사람 누구야? 민지는 설명했다. 옛 친구야. 하지만 수진은 집요했다. 매일 전화를 걸고 지은이는 아직 애잖아. 나랑이 맞아 라고 설득했다. 민지는 갈등했다. 수진이 옳을까? 지은이와의 관계는 미래가 없어. 밤에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좀 거리를 두자. 지은은 충격받아 울었다. 언니, 왜? 그 여자 때문에? 배신감이 지은을 휘감았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만났다. 엄마, 아빠, 나 돌아왔어. 부모님은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내가 고쳤다면? 지은은 거짓말했다. 네, 이제 정상이에요. 집에 돌아온 지은은 자유를 잃었다. 부모님은 지은을 감시했고 핸드폰을 뺏었다.
민지 그 여자랑 연락하지 마. 지은은 속으로 울었다. 언니, 미안해. 민지는 수진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이게 안정적인 삶이야. 하지만 마음은 지은에게 가 있었다. 수진은 민지의 변화를 느꼈다. 너 아직 그 애 생각해. 민지는 부정했지만 거짓이었다. 어느 날 지은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리 애가 돌아왔어. 더 이상 관여하지 마. 민지는 안도와 슬픔이 섞였다. 지은아, 잘 지내? 지은의 집 생활은 지옥이었다. 부모님은 지은을 교회에 데려가 당마를 쫓아라고 강요했다. 지은은 참았지만 한계에 다다랐다. 밤에 몰래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도와줘. 민지는 수진과 함께 있는데 문자를 봤다. 지은이 이수진은 화를 냈다. 그만해. 나 선택해. 민지는 고민 끝에 수진을 버렸다. 미안, 나 지은이 없인 안 돼.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부모님과 대면했다. 지은이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제가 보호할게요. 부모님은 소리쳤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애를 망쳤어. 싸움이 벌어졌고 이웃들이 모였다. 지은은 울면서 민지의 손을 잡았다. 언니, 가자. 두 사람은 도망쳤지만 경찰이 쫓아왔다. 민지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체포됐다. 민지 경위, 당신이 범죄자야? 재판이 시작됐다. 민지는 유괴 혐의를 받았지만 지은의 증언으로 무죄를 입증하려 했다. 지은은 법정에서 번니가 나를 구해줬어요. 부모님은 나를 버렸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레즈비언 커플. 역겹다.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민지는 직장을 잃었고 지은은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언니, 우리 헤어져.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 기다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시민단체에 가입해 LGBT 권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지은은 시설에서 공부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분리는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매일 민지를 그리워했고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했다. 고통과 식탁이 계속됐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16살이 됐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에 다녔다. 민지는 시민단체 활동으로 바빴지만 매주 지은을 만나러 왔다. 언니, 이제 곧 성인이 돼.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럼 함께 살짝.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민지의 과거 스캔들로 인해 취업이 어려웠고 지은은 학교에서 여전히 따돌림을 당했다. 어느 날 지은의 부모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를 용서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엄마, 아빠가 변한 걸까? 민지는 조언했다. 한번 만나봐. 후회하지 마. 지은은 부모님을 만났다. 어머니는 울면서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지은은 용서할 수 없었다. 나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해. 이 만남은 지은의 마음에 상처를 더했다. 언니, 나 왜 이렇게 아파? 민지는 안아주며 시간이 치유할 거야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명확해졌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공개할 수 없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까? 민지의 고민에 지은은 둘이가 싸우면 되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단체에서 캠페인을 주도했다. LGBT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자 미팅에서 지은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람들은 공감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단체가 항의 시위를 했고 민지는 위협을 받았다. 너 같은 년들 때문에 사회가 망해. 익명 편지가 왔다. 민지는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이를 위해. 지은은 학교에서 클럽을 만들었다. LGBT 동아리 친구 몇 명이 가입했지만 학교 측은 반대했다. 부도덕하다. 지은은 항의했다. 우리의 권리예요.
이 일로 지은은 징계를 받았지만 언론에 알려졌다. 청소년의 용기 있는 외침 기사가 나오자 지은은 스타가 됐다. 하지만 그 뒤엔 악플이 따랐다. 애가 벌써부터 지은은 울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시위를 나갔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그날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아직도 이 짓 해. 수진은 민지를 비웃었다. 나랑 살면 편할 텐데 민지는 단호했다. 난 지은이 선택했어. 수진은 화를 내며 후회할 거야 라고 사라졌다. 그 후 수진은 배신했다. 미디어에 민지와 지은의 관계를 폭로했다. 민지가 미성년자를 유혹했다. 거짓 증언이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수진아, 왜? 수진은 너가 나를 버렸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이 스캔들은 더 커졌다. 민지는 단체에서 쫓겨났고 지은은 시설에서 압박을 받았다. 헤어져야 해. 두 사람은 몰래 만났다. 언니, 포기하지 마. 지은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고 지은은 자해를 시도했다. 이 고통이 끝나면 좋겠어.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을 보며 민지는 결심했다. 함께 도망치자. 그들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지는 카페에서 일하고 지은은 학교를 옮겼다. 여기선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부모님과 수진의 추적이 시작됐다. 찾아야 해. 지은의 부모님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민지는 불안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은 성장했다. 17살이 된 그녀는 더 강해졌다. 언니, 나 이제 어른이 돼.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도덕적 딜레마는 여전했다. 처음 만난 게 12살이었잖아. 이게 그루밍인가? 민지는 자책했다. 지은은 아니, 언니가 구해준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그들을 괴롭혔다. 새로운 시작 속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짧았다. 지은의 부모님이 그들을 찾았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놀랐다. 민지는 대응했다. 지은이는 이제 성인이에요. 선택권이 있어요. 지은은 18살이 됐고 자유로웠다. 부모님은 울면서 우리 잘못이었어. 용서해라고 빌었다. 지은은 고민했다. 엄마, 아빠, 나 행복해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지은은 부모님을 밀어냈다. 나를 버린 대가예요. 부모님은 떠났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법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민지가 우리 딸을 세뇌했다. 재판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내 선택이에요. 사랑해요. 법정은 충격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성인 간의 관계는 자유. 승리였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는 트라우마로 고통받았고 지은은 사회적 압력에 지쳤다. 언니,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민지는 함께라면지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다. 민지는 다시 경찰로 복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대신 상담사가 됐다. 다른 아이들을 도울게. 지은은 대학에 진학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했다. LGBT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만들자 이 두 사람은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반대가 심했다. 보수단체가 항의하고 온라인에서 공격했다. 그런 관계를 홍보하다니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가 지지했다. 우리가 선례가 돼. 수진의 최후의 배신이 왔다. 수진은 익명으로 민지의 과거를 폭로했다. 민지가 그루밍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여론은 들끓었다. 민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지은이를 사랑해. 그게 죄인가? 지은은 옆에서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라고 말했다.
이 회견은 사회를 흔들었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안정을 찾았다. 쉼터를 열고 많은 아이들을 도왔다. 지은의 부모님은 결국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가족 모임에서 눈물을 흘렸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도 화해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견은 여전했다. 레즈비언 커플. 아직도 이상의 두 사람은 싸워나갔다. 지은은 책을 썼다. 나의 이야기, 쫓겨난 소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다. 민지는 강연을 다녔다. 사랑은 자유예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앉았다. 언니, 후회 안 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절대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도전이 기다렸지만 함께라면 이길 수 있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